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2번의 방송, 캠브리지 싱가포르에 관련된 방송에 이제 댓글 반응이 굉장히 폭발적이었는데, 그 시나타파 이종원 씨를 옹호하시는 분들도 좀 있었어요. 그분들의 논리는 그거예요. 뭐 학벌이 뭐가 중요한데. 그게 뭐가 문제인데. 그 다음에 우리끼리 똘똘 뭉쳐도 힘들 판에 네가 왜 나서가지고 내부 분열을 일으켜. 이거는 시사타파와 손혜원의 싸움이고, 이거는 시사타파와 시공의 싸움이야. 근데 네가 왜 껴? 중립을 지켜야지. 저는 한번 내 자신에게 제 방송을 듣는 다른 유튜버들한테도 묻고 싶어요. 이게 과연 시사타파와 손혜원의 싸움, 시공과 시파의 싸움인가? 시사타파의 여러 의혹들이 이제 다시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캠브리지였죠. 그 캠브리지를 가지고 처음 방송을 했던 사람은 저예요. 근데 제가 그때 왜 방송을 했냐. 그 방송은 1년 8개월 전 2020년 12월 23일 방송이에요. 저는 시사타파의 이름도 이종원의 이름도 거론하지 않고 당연히 본인한테 귀에 들어갈 거를 예상하고 저는 당연히 당신의 거짓말을 알고 있고 당신이 거짓 자료를 가지고 손혜원을 1시간 넘게 씹은 걸 알고 있어. 그러니 사과해. 라고 저는 조용히 경고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듣지 않고 1년 8개월 내내 지금까지 손혜원을 계속해서 씹어왔다라는 거. 왜 이 사람은 끊임없이 메신저를 공격할 수밖에 없었는가? 기 사건을 처음으로 세상에 알린 건요. 사실은 손혜원 의원이 아니라 꽃미남이에요. 꽃미남 유튜버가 커뮤니티에다가 야 이종원이 캠브리지 나왔다는데 그게 맞아요? 이걸 올렸거든요. 근데 이게 이 사람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당연히 꽃미남에 대해서 대응하면 되거든. 근데 손혜원을 공격하는 거야. 왜? 손혜원이 유일하게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 근데 손혜원의 약점은 뭐예요? 증거가 없다라는 거. 왜? 두 사람의 대화였으니까. 그러니까 손혜원을 메신저만 죽이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혹시라도 세상에 밖에 나올 이 캠브리지 얘기에 이 근원적인 그 메신저의 이 신뢰도를 탄핵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주로 하는 방식이거든요. 시공과의 싸움이 일어나면서 이제 손혜원이 다시 참전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만난 정치인 중에 가장 나쁜 사람이 손혜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계속해서 메신저의 신뢰를 써드리고 메신저를 인격적으로 말살해요. 이 사람의 방식이. 그래서 이 사람이 왜 팩트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메신저를 공격할까? 왜 그것도 하필 손혜원을? 에 대한 의문을 갖고 이렇게 상황을 제3자로서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중소형 유튜버들한테 했었던 사람 거. 개국본의 이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 회계 문제를 지적했던 사람들한테 했던 방식이 똑같은 거예요. 가장 저질적이고 자극적인 단어를 가지고 메신저를 공격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이 지금 허재현 기자를 공격하는 걸 보면요. 손혜원을 공격하는 거랑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예요. 똑같아요. 김한매, 꽃미남, 개국본의 다른 사람들 똑같아요. 이 사람이 공격하는 패턴이. 저질스러운 단어를 일단은 써요. 저질스럽고 혐오스러운 단어들. 예를 들어서 허지영 기자 같아요. 모텔, 여관방, 여자친구, 성관계, 약쟁이, 플로폰. 강진구 기자, 안마방, 여자 속옷, 포르노. 성폭행, 무슨 섹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 사람이 쓰는 단어를 보세요. 진짜 저질의 혐오의 단어를 써요. 그런 단어를 써서 사람들을 상상하게 해서 그 사람의 이미지를 완전히 더럽혀요. 이게 이 사람의 전력이거든. 이 사람이 이래서 이렇게 혐오스러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왜? 메신저를 죽여야 되거든. 그러면 이 사람은 이런 메신저들을 죽여서 강진구, 시공의 이런 메신저들을 죽여서 꽃미남, 비만매, 다른 수많은 그 피해자들을 메신저들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저질의 단어를 가지고 왜 이렇게 혐오 단어를 사용하느냐? 메신저를 죽여야 돼. 왜? 이 사람들이 아프거든, 자기한테. 자기한테 아픈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끊임없이 제시하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해서 메신저를 죽임으로써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 사람이 마땅히 해명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해명 안 하고 지나갔다는 거 지금 몇 년째. 그리고 이 사람을 따르는 이 개떼들을 한 몇십인지 뭐 100인지 200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을 시켜서 이 사람이 말한 똑같은 논리로 계속해서 댓글 작업을 해가지고 거의 기싸움을 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기로 죽여버리는 거야. 손혜원 의원도 보세요. 뭐 하나 방송하거나 커뮤니티 올리면요. 개떼까지 달려와가지고 손혜원 의원한테 나이값 하라, 뭐 치매할매 계속 댓글 다는 애들이 있거든요. 나이값 하라고. 그만 정치하라고. 허재현 공격하고 나서 야 허재현이 그럼 약 안 했어? 약한 거 맞잖아. 약한 사람까지 우리가 공격해줘야 돼? 이러면서 이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그거를 방어하는 그 댓글 부대 같은 애들이 있는 거예요. 개떼들이. 그건 다른 사람도 똑같이 당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이 이종원 씨한테 당한 게 허재현 기자한테도 김한매한테도 꽃미남한테도 다른 이 더타의 유튜버나 개국본의 이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들 다 적용이 돼요. 그래서 제가 방송을 한 거예요. 이종원 씨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사실은 이 사람이 어떤 의혹을 하고 무슨 뭐 현대를 다녔고 뭐 교직을 하고 이런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사실 이종원 씨에 대한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이종원 씨에 대한 이런 개인적인 문제들, 뭐 집을 산대, 뭘 타네, 뭐 별의별 소문들이 많잖아요. 사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괴소문에 시달리냐면은, 하지 말아야 될 검증까지 다 하게 됐냐면은, 마땅히 해야 될 해명을 이 사람이 단순한 해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2년 전에 했어야 될 해명을. 마땅히 해야 될 거. 온 국민의 염원이 담긴 촛불 집회를 1차에서 15차까지 진행하면서 거뒀던 그 돈에 대한 수입과 지출, 그 다음에 그 남은 돈에 대한 사용 내역, 그리고 그것과 플러스 해가지고,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면 보이스피싱을 당한 액수와 환수한 액수와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남은 액수, 그 액수는 어디에 쓰여졌고 어떻게 남아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회계만 밝히면 되거든요. 이건 너무나 당연하게 이 사람이 밝혀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촛불 집회는 이종원 씨 개인이 한 게 아니잖아요. 개국본이라는 이름으로 했고요. 우리 진영의 모든 유튜버가 나서가지고 홍보해줬고요. 봉사활동 해줬고요. 스포츠 다 몰아줬고요. 수많은 정치인들이나 문화예술인들이 나서서 재능 기부하고 봉사해주고 했어요. 그건 손혜원 의원도 포함하여. 당신 혼자 그 모든 수혜를 가져야 될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집회는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했던 집회였어요. 그렇다면 그 집회는 우리 진영의 역사로 남을 집회거든요. 우리한테 어떤 면에서는 정말 아프면서도 승리로 남아야 될 집회거든요. 뿌듯함으로. 그럼 거기에 나쁜 것이 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영광은 결국은 수혜자는 조국이 돼야 되는 거지 당신이 돼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보이스피싱의 기사를 우리가 나면서 이 사건에 이제 발단이 되죠. 이 사단이 나기 시작하죠. 8차 촛불 집회가 끝나고 9차 촛불 집회가 이제 서초동의 마지막 집회였죠. 근데 보이스피싱은 8차, 9차 사이에 나요. 이제 더 이상 서초동에서 집회하지 않습니다라고 공고하고 9차가 마지막입니다라고 공고한 그 상태에서 보이스피싱 사건이 나는 거잖아요. 9차를 앞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이제 뭐 경찰에 신고하죠. 뭐 하죠? 뭐 금감원이 나서죠.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마지막 서초동의 촛불 집회가 열리잖아요. 그리고 그 촛불 집회를 결산한다면서 깨끗하게 투명하게 돈이 운영되고 있고 계속 후원금을 받고 하기 위해서 바로 9차 촛불 집회가 끝나고 김남국을 불러가지고 무슨 회계 이런 거 방송하잖아요. 그러면서 6,500원밖에 안 남는 게 없네. 뭐 빵꾸난 거 없네요. 깨끗하게 운영됐네요. 하면서 계속 촛불 집회가 깨끗하게 운영되고 회계가 깨끗하게 운영되는 것처럼 동진이 방송을 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조국 장관은 사퇴를 하죠. 그리고 촛불 집회의 서초 집회는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그리고 계속 촛불 집회는 15차까지 일어나고 계속해서 후원금과 스포츠를 받죠.
근데 그러고 나서 6개월 있다가 보이스피싱 사건이 중앙일보가 터뜨리면서 알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놀란 거야.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열정과 염원과 이런 아픔이 담긴 이 후원들이 우리가 만들어낸 이 거대한 촛불의 파도가 보이스피싱으로 그냥 무너져가는 듯한 그런 거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깨끗하게 운영되고 끊임없이 후원금을 받았던 이 사람이 6개월 동안 그 사실을 숨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김남국을 불러서 회계가 투명히 벌어지는 것처럼 하면서 사람들을 속였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 보이스피싱 사건이 나고 사준모가 고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 사건에 대해서 한 번도 누구에게 제대로 해명하지 않았어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회계에 대해서 대략적인 전과점과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당하게 된 경위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자료를 배포하고 해야 될 당연한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거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진영의 그 누구도 지금 현재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가 거쳤고 얼마가 나갔고 얼마가 썼고 보이스피싱은 얼마를 당해서 최종적으로 얼마의 돈이 남아서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거나 개국본으로 흘러갔거나 이 사람 개인 백속으로 들어가는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진영 어느 누구도 이 돈의 시작과 끝이 어디가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한다는 말이 뭐 개국본으로 와 내가 보여줄게. 야 김희경 실장으로 받았으니까 난 몰라. 그게 내 계좌야? 몰라. 야 여러분 이게 이런 말장난이 통한다라는 게 웃기잖아요. 김희경 계좌여가지고 내 계좌가 아니니까 난 못 가. 이렇게 말하면 김남국은 왜 불렀는데요? 김남국은 왜 불러서 회계했는데? 회계가 투명한다는 것처럼 왜 꾸몄는데? 그 계좌를 깨지도 못할 거면서. 그러면 김남국한테 그 공개된 계좌가 뭔데? 지금 이종원 씨가 해야 되는 거는요. 굉장히 심플해요. 1차에서 15차까지 있었던 촛불 집회에 들어온 돈, 쓰임, 나간 돈, 보이스피싱 얼마,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남은 돈, 그 남은 돈이 어디가 있는지, 어디다 쓰였는지, 개국본으로 들어갔다면 그 개국본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 입출입만 본인이 2년 전에 명확하게 공개했어도요, 지금까지 이렇게 받을 의혹이라는 게 없어요. 그 단순한 거, 그 심플한 거를 하지 않음으로써 결국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 당신에 대해서도 큰 짐이 되었지만 당신의 삶에서도 우리 진영에도 너무 큰 짐이 됐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검찰이나 국힘당이나 애들이 건드릴 수 있는 시한폭탄이 됐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걸 가지고 이재명을 엮고 민주당을 엮고 우리 진영을 괴멸시킬 수 있는 시한폭탄이 됐다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보이스피싱이 터지고 개국본에 어떻게 돈이 들어갔는지 그 돈이 어디로 증반됐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조국 장관은 앞에 나설 수도 없는 상황이 됐어요. 조국 장관이 앞에 나서고 혹여라도 정치라도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그 조국 장관을 위해서 했던 이 조국 수호의 집회에 돈의 회계가 명확하게 분명하게 말끔하게 드러나야 되거든. 보이스피싱을 포함해요. 당연히 본인이 조국 수호를 하고 조국을 위해서 했다고 하면은 이건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인데 본인이 안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말살하고 괴롭혔고 사이버 불링을 하면서 이 해명을 회피했거든. 그래서 이 사단이 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는 우리 진영의 유튜버들도 지금 우리가 선거가 2년 남았잖아요. 그 전까지는 선거가 너무 많고 우리가 이제 서로 해명을 못하고 막 시간이 없었지만 이제는 이 남은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챙기지 못한 이런 찌꺼기들을 우린 다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다. 우리가 하지 못한 숙제들을 다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다. 그래야 우리가 새롭게 대선에 맞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짐을 제대로 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이런 식의 메신저를 죽이는 피해자들이 양산되는 상황을 우리가 방치한다. 그럼 저는 우리 진영 괴멸할 거라고 봐요. 나중에 정말 그것이 이재명이나 조국한테 진짜 엄청난 타격이 될 거다. 우리 진영에 진짜 제2의 주루킹이 나오지 않으려면 법이 없어요. 저는 이 부분을 지금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유튜버들도 나서서 입장 정리를 해서 이 사람한테 해명을 요구하고 총선 전에 이거를 깔끔히 털고 가자라고 다 같이 목소리를 높여야 될 때가 왔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방송 여기에 참전한 겁니다.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